대학교 1학년, 2학년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이름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요즘 젊은 것들입니다. 이 책의 출판 기념 행사를 취재하신 이근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12월 6일 점포 와일드 클럽에서 열렸던 점포동 산동네 요즘 젊은 것들 북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책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이거 책 이름 맞죠? 예. 어떤 책인가요? 예, 제가 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요 책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 이 책은 동의대학교 국문학과 카르페디엠 동아리 학생들 7명이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이 북 콘서트는 점포 와일드클럽 소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우리 김수연 앵커님도 이날 깜짝 출연해 주셔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근태 기자님도 그때 공연으로 함께 출연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의 기타 연주팀에 있어서 네. 이날 행사에서 기타 연주를 하면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7명의 저자들은 무대로 나와서 자신들이 쓴 글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퇴하는 것이 어머니께 그렇게 큰 부도일까? 1학기에도 티 내지 않았을 뿐 충분히 괴로웠다. 참다 못해 이야기가 길어서야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내가 아프다는 말에 어머니께서 아파하신다. 내가 말하지 않고 혼자 버텼다면 불효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픈 것도 불효이고 아픔을 벗어나고자 스스로 길을 찾는 것도 불효가 된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동시에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나의 유일한 희망이 어머니를 향한 불효가 된다는 점이 가슴 아팠다. 하루하루 사소한 오해가 늘어나고 하루하루 후회들을 잊어버린다. 큰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일어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 나는 똘망똘망한 눈과 꼿꼿이 선 자세로 처음 하는 방송국의 인터뷰에 잔뜩 긴장해 있었다. 입에 묻었던 담배를 끄고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봤다. 저는 나중에 최선을 다한 사람보다는 최고였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 조그만하게 당찬에 누군지 참으로 훌륭하다. 뿌듯해하며 보다가 순간 울컥하는 다음에 소파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혼자 줄담배를 피우며 울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분해서 저때의 나에게 미안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내가 한심해서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웃기고 멍청해 보여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복잡한 감정들에 잠식되어 담배만 태우던 그날이 아마 내가 갖고 있던 꿈을 찾고 싶다고 생각한 날이 분명하다. 시체가 되기까지 흘러가는 낮과 밤들, 반복된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계절들을 초면처럼 맞이한다. 다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이 다시 내게 온다 해도 그건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롭게 온 것이다. 삶은 원형의 끝없는 반복이 아닌 나선형의 흐름이니까. 그 사실들이 참 좋다. 불가능과 가능성, 꿈과 불운 사이에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작정 희망을 품고 사는 이런 감각을 삶의 6번째 감각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엄마는 알게 모르게 의젓해진 저를 보며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괴로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 엄마랑 아빠가 사다 주시는 특별한 야식이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못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앞에서는 공감하고 위로해줘도 속으로는 너는 나보다 나은 환경을 가졌으면서 겨우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다. 나은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다. 나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굳이 말을 안 하니 모르는 것뿐이다. 나도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다른 사람의 환경이 나아 보이는 것도 천저히 타인의 입장에서 일부분만 본 것뿐이다. 제가 주인을 닮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닮는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많이 사랑해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서로를 닮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닮은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 또한 분명히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많은 강아지 중에서 아이들의 성격도 알지 못한 채 선택한 결과가 저희를 닮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이라 말해본 사람 모든 걸 버려본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위안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아, 네. 저도 그날 느꼈던 점인데요. 청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청년들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적인 청년들 속에는 각자의 고민과 고통의 경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행사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들이 서로의 아픔을 글로서 표현하고 그 내용에 공감도 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말하였는데 가끔은 감정이 올라와서 말을 못 잇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다른 애들 평소에 보면은 되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평범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가 불행한 일은 하나도 안 겪었을 것 같고 다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아서 글을 보내고 난 뒤에 다른 분들 글을 읽기 조금 망설였었어요. 혹시나 나만 너무 어두운 얘기를 잡았으면 어떡하지?
나만 너무 내 글을 읽고 나만 너무 특이하다, 이상하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너무 싫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웠는데 글을 읽고 나니까 제가 공감할 만한 고통을 겪은 아이들도 있었고 이런 불행을 겪었구나 하는 선배들, 후배들도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뭔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제가 저랑 비슷한 불행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글을 썼던 거였는데 진짜 글을 읽으니까 위로를 주고 싶다는 의도로 쓴 글이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아서 그쵸? 부모님은 항상 뭔가 어렸을 때 나에게 부모님은 지탱해 주시는 기둥이고 뭔가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 종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에 나왔을 때 그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좀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는 내가 처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단단하게 괜찮아라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 아버지께 내가 아파서 내가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고 뭐 서류 작업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운데 끼어서 누군가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도 좀 힘들었었고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꿈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멋진 청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다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같이 불러요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불과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청년 작가들이 쓴 글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불과 몇 년 전이죠. 이 시기에 이 청년들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격리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 더 외롭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상대적으로 어린 시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남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행사가 이날의 북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경험을 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권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길을